안녕하세요.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내용은요.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시아의 주요 연례 안보 회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나온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긴장 관계에 대한 발언들,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연설을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 보도 내용을 종합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지정학에 관심 많으신 우리 바다님들께는 어떻게 다가올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이 헤그세스 장관 발언, 시적부터 상당히 강했어요. 네, 좀 직설적이었죠? 그렇죠. 중국이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딱 집어서 비판했고요. 특히 대만 압박 문제랑 남중국해 활동 이걸 직접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억지력이 실패하면 미국은 중국과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명확하게 선언한 거죠. 정말 강한 표현입니다. 싸워서 이긴다니. 네. 대만에 대한 위협이 실제하고 심지어 임박했을 수 있다는 말까지 했어요. 이게 미국 관리들 주장이긴 하지만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역량을 갖추려 한다는 그 시한 있잖아요. 아, 네. 그 2027년 시한이요. 네. 그걸 언급하면서 분위기를 확 끌어올렸죠. 그리고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서는 국방비 증액을 아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유럽 나토 동맹국들한테 GDP 5% 수준 이런 훨씬 높은 기준까지 거론하면서 억지력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딱 잘라 말했고요. 동맹국들이 그냥 의존만 하지 말고 진짜 파트너가 되라는 압박이네요. 맞아요. 의존사가 아닌 파트너.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 얘기도 했고 또 중국 국방부장이 회의에 안 온 걸 약간 꼬집기도 했고요. 우리는 여기 와 있는데 다른 누군가는 안 왔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메시지가 3개 나왔으니 중국 반응도 만만치 않았겠죠. 네, 예상대로 즉각적이고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중국 대표단하고 대사관 쪽에서는 미국이야말로 이 지역 평화의 가장 큰 문제 유발자다. 헤그세스 장관 연설은 완전 도발이다. 이렇게 바로 맞받아쳤죠. 오히려 미국 탓이다. 그렇죠. 미국이 공격용 무기 배치하고 정찰 활동 벌여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볼 점은요. 중국 국방수장인 동준 부장이 아예 불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단순히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전략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전략적 판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여러 나라가 모이는 공개 포럼보다는 미국과 1대1로 만나는 양자회담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미국이랑 막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걸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뭐랄까 약간 검투사 싸움처럼 보이는 걸 원치 않는다는 뉘앙스. 아하, 그런 계산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주요 당사자가 빠진 상태에서 과연 이런 다자 안보 회의가 미중 간의 실제적인 긴장 완화나 어떤 소통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작년만 해도 양국 국방장관이 여기서 직접 만났었거든요. 그러게요. 작년과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네요. 그럼 이 미중 간의 날선 대립 속에서 다른 동맹국들은 좀 어땠을까요? 헤그세스 장관이 한편으로는 안심시키려는 제스처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약간 유럽은 유럽 방어에 신경 쓰고 미국은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뉘앙스까지 풍겼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발언은 나오자마자 바로 일부 간발을 샀죠. EU의 카야 칼라스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유럽과 아시아 안보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바로 지적했고요. 바로 반박했군요. 네. 그리고 호주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미국의 안보 약속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슬쩍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 관세 정책 때문에 동맹국들이 좀 혼란스러웠던 점을 언급했어요. 약간 미묘하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거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미국 내부에서도 반응이 좀 갈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습니다. 민주당의 태미 더커스 상원의원은 헤그세스 장관 어조가 동맹국들한테 너무 거들먹거린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리콴유 전 총리에 비유하면서 가치 외교는 접겠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미국의 리더십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죠. 반면에 또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자기들이 만나본 일부 아시아 관리들은 이 메시지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 이렇게 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딱 하나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반응에 정말 제각각이네요. 게다가 또 하나 지적되는 게 미국의 실제 행동이랑 발언 사이에 약간의 모순 이런 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모순이라면 어떤? 인도태평양 지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최근에 미국은 이 지역에 배치했던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해안경비대 함정은 미국 본토 국경 방어 임무로 돌렸고요. 아, 자원을 다른 데로 돌렸군요. 네. 물론 헤그세스 장관은 이게 뭐 후티 반군 위협이나 불법 이민 문제 같은 다른 시급한 위협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지만요. 이게 결국 미국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여러 지역에서 우선순위 경쟁이 치열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동맹국 입장에서는 말은 저렇게 해도 실제 지원은 제대로 올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약속 일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슬슬 정리를 좀 해볼까요? 바다님들을 위한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중국을 향한 미국의 메시지가 눈에 띄게 강경해졌다는 점. 특히 대만 위협의 시급성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고요. 둘째,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국방비 분담을 상당히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점. 네, 부담 분담 요구가 커졌죠. 네. 그리고 셋째, 하지만 이런 미국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원 배분 능력이나 또 미중 간의 고위급 소통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확실히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계속 강경 노선을 가면서 동맹국들의 더 큰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이런 다자무대보다는 자기들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중 국방수장 간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이 경색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바다님들께서 한번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고요. 네, 그 발언도 있었죠. 사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뭐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국가들이 과연 미국의 이런 안보 강화 요구와 또 현실적인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다님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